지금 폴리테이아 4권을 읽고 있는데요. 이 4권을 4번에 나눠서 다 읽으려고 애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벌써 4권 읽기 시작한 오늘이 3번째 세미나입니다. 그 말은 이제 4권의 후반부, 오늘 읽을 부분이 4권의 후반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4권을 다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세미나 막 끝 무렵에 트리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역주번 쪽수로는 290쪽, 거기 이제 위에서 한 10대줄쯤 가면 이 둘을 서로 비교 관찰하며 마치 점화용 나무 토막을 마찰시키듯 하다 보면 그 마찰이 트리베입니다. 그러면 올바름이 그 빛을 발하게끔 하게 될 걸세. 올바름이 디카이오신의 빛을 발한다. 요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 인식을 그 얘기하다가 드디어 이데아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짧은 각주 38 이데아의 인식과 관련된 이런 언급은 제칠서안에도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심포시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아 인식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쭉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데아를 인식해. 그럴 때 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식의 표현, 마찰, 그 다음에 갑자기 불꽃이 튀듯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불교에서는 돈점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표현을 가져다 쓴다고 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인식은 점수, 도노 이제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 이하를 얘기할 텐데 지금 읽은 부분에서 이 둘을 서로 비교 관찰한다고 할 때 둘은 국가와 개인이에요. 그 국가와 개인을 비교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대목은 국가 차원에서의 4가지 아레테, 사주석이고 오늘 읽을 부분은 이제 국가와 개인의 1:1 유비가 플라톤의 중요한 특징, 플라톤 사유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제 오늘은 개인에 있어서의 4가지 아레테, 그 국가에 있어서의 4가지 아레테가 그대로 1:1로 유비되어서 한 개인에 있어서의 4가지 아레테가 오늘 읽을 부분에서 이제 논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소리 기여 역할자를 지명을 해야 될 텐데 4권은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전속 계약을. 그래서 김은주 님이 소크라테스를 4권까지는 끝까지 소크라테스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 상대방 여기서는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테스의 구별이 의미가 없는데 허지연 님이 소크라테스 대화 상대방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홍지숙 님은 오늘은 각주를 맡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냐면 그 역주번 쪽수로는 290쪽 아래에서 한 3분의 1 지점에 그런데 적어도 동일한 이름으로 거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게 한결 크건 또는 한결 작건 간에 동일한 것으로 불린다는 그 점에 있어서 닮았는가 아니면 닮지 않았는가 내가 물었네. 닮았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렇다면 올바름의 개념 자체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나라와 아무런 차이도 없고 닮은 것일 걸세. 닮았습니다. 자, 올바름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나라와 닮아 있다. 이게 이제 국가와 개인의 1:1 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 것으로 생각된 것은 이 나라 안에 있는 성향, 피시스가 다른 세 부류가 저마다 제1을 한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결제 있고 용기 있으며 또한 지혜로운 나라인 것도 바로 이들 세 부류가 처한 상이한 처지와 상이한 습성, 헥시스로 인해서였네. 정말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여보게나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종류들을 자신의 혼 안에 지니고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들과 똑같은 처지로 인해서 나라의 경우와 똑같은 이름들로 불릴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걸세. 그야 전적으로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가 말했네. 여보게나
어쨌든 우리는 다시금 혼에 관련된 사소한 문제와 즉 혼이 그 안에 이들 세 가지 종류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전혀 사소한 문제와 마주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훌륭한 아름다운 것들은 까다롭다, 어렵다, 칼레파타 칼라는 속담이 아마도 정말일 테니까요. 그가 말했네. 거기에 잠깐 쉬어갑니다.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국가와 개인의 1대1 유비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 그리고 그 세 부류에 요청되는 각각의 아래태, 그리고 그 세 부류가 제 할 일을 하고 다른 부류를 넘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그러면 합쳐서 세 부류에 하나씩 아래태에다가 그 세 부류가 제 할 일을 하는 상태로서의 올바름, 그러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혼도 똑같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91조 위에서 한 5개 줄,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종류들을 자신의 혼 안에 지니고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들과 똑같은 처지로 인해서 나라의 경우와 똑같은 이름들로 불릴 자격이 당연히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연구자들이, 서양 보수학 연구자들이 혼의 삼분설, 혼의 삼분설이라고 표현해온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사람의 혼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다. 마치 나라가 세 부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한 인간의 혼, 개인의 혼도 세 부류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혼의 삼분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혼의 삼분설을 알아볼 텐데 거기에 속담을 인용을 했어요. 훌륭한 것들은 까다롭다, 어렵다. 가로 안에 칼레파 타칼라. 이 국가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속담이 있어요. 여기 하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이다. 이 두 속담이 자주 등장합니다. 훌륭한 것들은 까다롭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속담이에요. 지난 학기 폐강된 기초 히라보의 교재, 미국의 하버드대학 두 사람이 공저자로 잘 구성된 히라보 교재, 그걸 이제 제가 하는 히라보 시간에도 그걸 교재로 썼는데, 거기 보면 매, 과, 어휘, 문법을 하고는 그때까지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독해해낼 수 있는 문장이 있어. 문장 독해. 히라보 공부의 꽃은 그 히라보로 된 문장을 독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명사 나왔다.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1격, 2격, 3격, 4격, 5격. 이거 따지면서 그 다음에 형용사 격변화, 동사 인칭 변화, 시제. 이게 보통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야.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폐강시키고 그렇지. 그런데 그 문장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교재 두 저자가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배운 문법과 어휘로 독해를 해야 돼. 그런 문장을 골라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근데 이 문장이 첫 번째 과에 내 기억으로는 두 번째 문장이가 그래.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하고 한 학기 히라보 공부를 한 학생들도 나처럼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에? 어떤 학생은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학생도 있어요. 칼레파, 타칼라. 우리가 이번에 한 해에 걸쳐서 읽는 플라톤의 프리테이아. 왜 이렇게 어려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훌륭한 것은 어렵다, 까다롭다. 왜 이게 첫 번째 과에 나오느냐? 타칼라, 복수 일격, 주어. 칼레파, 수어. 동사는 어디 갔나? 이렇게 주어 수어로 엮일 때 비동사, A나 동사는 생략된다. 이게 첫 번째 과 문법에 그대로 다 나와. 그걸 고스란히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히라보에서는 주어 수어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 비동사에 해당되는 A나 동사는
딱 생략됩니다. 써도 돼. 쓸 때는 이게 강조의 의미가 있어. 근데 흔히 생략돼. 그러고도 완벽한 문장에 타칼라가 이게 도치된 거지. 타칼라가 주어, 칼레파가 수로, 그리고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비동사는 90% 이상.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으면 그건 강조야. 비동사는 생략된다. 그래서 칼레파 타칼라는 딱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의미도 깊어.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의 문법과 어휘만 배우고도 독해가 가능한 문장. 히라보 공부의 첫 번째 과 두 번째 독해 문장이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또 플라톤은 국가에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쓰게. 혼의 3분서를 얘기하면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어려운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요 훌륭한 속담, 훌륭한 것들은 까다롭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거, 까다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이거 훌륭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렁설렁. 우리가 올해 한 해 읽는 폴리테이아, 읽는 순서에 맞춰서 미리 읽어보시고 보셨을 텐데 혼자서 읽으면 분명히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한글인데 히라보 아닌데 한글인데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그럴 때 여러분한테 이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훌륭한 것은 까다롭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워낙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아. 드래곤 라자 이런 거는 누워서도 그냥 여러 번으로 돼 있대요. 내가 하도 내 수업에서 훌륭한 것은 까다롭다라든가 고전을 읽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 할 때 꼭 듣는 얘가 드래곤 라자 얘기를 했어. 드래곤 라자. 왜냐하면 이미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때 그런 통계를 내요.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출받았나. 1위에서 10위. 랭킹 매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별 걸 다 랭킹 매기는데 한 해 동안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받은 책.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 책을 많이 대출받아서 읽었나. 그런데 한때는 드래곤 라자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격차로 1위였어. 드래곤 라자. 그래서 내가 폴리테이아 잘 안 읽는 학생들한테 드래곤 라자 얘기를 했던 거야. 드래곤 라자는 여러 번이어가지고요.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 그렇게 재밌나 봐. 난 안 읽었는데. 드래곤 라자를 그렇게 밤새워서 읽고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뭐 비비 꼬부면서 읽고 뭐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왜 폴리테이아는 그렇게 안 되냐 이거지. 드래곤 라자는 그렇게 재밌게 잘 읽히는데. 그럴 때도 또 이 말을 딱 갖다 씁니다. 훌륭한 것들은 어렵다. 폴리테이아뿐이 아니죠. 보통 고전이라고 말하는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다 그렇습니다. 쉽게 안 읽혀.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폴리테이아의 경우에도 한번 저한테 자극을 받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세상에는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본 사람과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지 않은 것들로 구분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제발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야. 평생에 붙여서 무슨 이상한 것을 그 뭐라 그래 무슨 리스트? 버킷 리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생에 걸쳐서 언젠가 한번 살아있는 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를 완독하겠다. 이런 게 이제 버킷 리스트가 될 만한 그런 건데, 근데 결국 안 읽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자극을 주면은 100명 중에 30명이 분개를 하는 거야. 이야, 내가 이강석 교수한테는 플라톤의 국가도 읽어보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구나. 내가 일부러 그러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거지.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왔어. 참, 이걸 가지고 이강석 교수가 나를 이렇게 몰골감을 줬어. 딱 했다. 그런데
일권을 다 넘길 수가 없어. 일권을 다 넘길 수가 없어. 이게 뭐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한글인데 박지원 교수가 잘 번역해 놨는데, 근데 이 일권 좀 몇 줄 그 분계심으로 몇 줄 읽다 가도 결국은 이제 다 못 읽는. 그리고 이제 두께가 이제 딱 보아하니 낮잠 잘 때 이제 이 배구 자는 용의 두께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라 말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럴 때에도 역시 플라톤도 자주 인용한 이 속담이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것들은 어렵다. 훌륭한 것들은 까다롭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혼의 3분설을 얘기할 대목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혼의 3분설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런 것 같으니 그리고 잘 알고 있게나 글라우스. 내 판단대로 이제까지 논의를 통해서 이용했던 그런 방법들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결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 문제의 고찰에 이르는 길은 더 길고도 먼 또 다른 길일 테니까 말일세. 그렇지만 아마도 앞서 언급하고 고찰했던 것들에 상응하게 할 수는 있을 걸세.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건 만족스러워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것으로 족하겠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네. 하기는 내게도 아주 만족스러울 걸세. 내가 말했네. 그러시면 지루해 마시고 고찰하시죠.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는 나라에 있는 것들과 똑같은 종류들과 성격들이 있다는 데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이겠지. 그곳 이외의 다른 데서 나라에 있는 것들이 유래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일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격정적인 부류, 튀모시데스가 여러 나라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개개인들, 이를테면 트라케 지방과 스키티케 지방, 그리고 대개의 북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스울 일이겠기 때문일세. 또는 그 어떤 곳보다도 우리 고장을 제일 내세움직한 배움을 좋아하는 부류, 토필로마테스나 페니키아인들과 이집트 지역 사람들에게 적잖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 돈을 좋아하는 부류, 토필로크레마톤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일 걸세. 내가 말했네. 그야 그렇겠죠. 그가 말했네. 거기서 잠시 끊어갑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도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에 해당되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널리 알려진 부분이 혼의 3분설에 최초로 세 부분이 무엇인가가 언급되었어요. 그래서 혼에는 토 티모에이데스, 격정적인 부류, 기계적인 부류. 그 다음에 토 필로마테스, 배움을 좋아하는 부류. 그 다음에 토 필로크레마톤, 재화, 재물, 돈을 좋아하는 부류. 세 부류가 있다. 혼이 이 세 부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뒤에 가면 지금 나온 이 표현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을 좋아하는 부류를 헤아리는 부분, 더 로기스티콘. 또 배움을 좋아하는 부류의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더 필로소폰. 이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요. 또 더 필로크레마톤, 돈을 좋아하는, 재화를 좋아하는. 이것도 이제 좀 다른 표현, 에피투메티콘, 욕구적인 부분. 이렇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 세 부류, 혼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요 얘기가 이제 처음 개진된 건데, 다만 여기서는 그 혼을 이루는 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어떤 지역, 그 지역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민족성, 지역성,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토티모에이데스를 얘기하고는 혼에 이런 성질, 이런 부류가 있는데, 요거는 트라케 지방, 스키타이 지방, 이거는 그리스 반도의 북부를 얘기합니다. 북부 지방. 그 북부 지방에 있는 트라케 지방, 스키타이, 이런 사람들은 토티모에이데스, 활발하고 전투적이고 그래서 격정적인 부류, 기계적인 부류고,
그다음 우리 고장이라고 그랬어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대표인 그런 부류로는 토 필로마테스. 토는 중성 단수 관사예요. 관사. 그래서 필로마테스, 마테스 배움을 좋아하는 필로마테스. 요 올라오면서 복도에는 필로스팅이야, 필로로스팅이야. 필로스팅. 여기는 필로마테스, 마테스를 좋아하는 거죠. 배움을 좋아하는 거죠. 다른 쪽에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죠. 더 필로소폰, 소피아, 지혜를 좋아하는. 더 이제 대표 표현으로는 더 로기스티콘, 헤아리는 부분, 혼에 헤아리는 부분, 이성적인 부분. 거기에 이제 토 필로마테스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아테네고. 그다음에 페니키아, 이집트.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페니키아가 이집트.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로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랬죠. 크레마톤, 재화, 재물, 돈을 사랑하는. 여기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대표 개념으로 에피티메티콘, 욕구적인 부분, 요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배움을 좋아하는 부분, 헤아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티모에이데스, 기계적인 부분, 격정적인 부분. 세 번째가 토 필로크레마톤, 뒤에 가면 토 에피티메티콘, 토 필로소폰. 요 세 부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지역을 하나씩 들었고, 아테네, 우리 고장이라고 그랬어요. 아테네가 토 필로마테스의 대표로 언급이 됐는데, 배움을 좋아한다. 지혜를 좋아한다. 하기는 지금 이제 철학도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했잖아. 철학뿐이 아니라 학문, 서양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배움을 좋아하는 부류의 예로 지역적으로 아테네를 드는 것이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보기 어렵죠.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번역한 지중해 철학기행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클라우스 헬트인데 제가 번역을 했고, 그 클라우스 헬트가 초판본의 머릿말에 유럽이 세상에 기여한 두 가지, 그걸 유럽의 발명품이라고 표현해요. 지중해 철학기행은 서양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는 서양의 철학의 흐름을 그 흐름의 현장인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쓴 책인데, 철학 기행인데, 그런데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럽의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두 가지를 머릿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 클라우스 헬트 같은 사람이 유럽이 세상에 기여한 두 가지, 이거는 유럽의 발명품이다. 세상에 기여한 유럽이 발명한 두 가지다. 이걸 가지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지중해 철학 기행,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기까지 서양 철학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관통하는 두 가지를 유럽이 내놓은 세상에 기여한 두 발명품이라고 역자 서문 머리글에서 쓰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일 것 같아? 응? 신화, 아테네, 자유. 지금 제가 필로마테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학문, 민주주의. 학문, 민주주의. 근데 철학은 그 학문에 포함되는 거지. 철학, 수학 등등. 네? 그래서 플라톤 자신이 토 필로마테스의 대표로 아테네를 들고 있고, 앞에 어디선가 각주에 그게 나와요.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가리켜서 헬라스의 학교, 이거 같은 맥락이야. 아테네를 헬라스의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요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 지혜를 좋아한다는 것.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 여기 이제 한자로는 호학입니다. 호학.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왕조에 호학 군주라는 말을 듣는
왕이 있었어요. 호학군주. 이제 정조나 세종 같은 사람이 호학군주입니다. 그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집현전, 정조 때는 뭐야, 뭐 규장갑 뭐 이런 거 하면서 호학군주, 학문을 사랑하는, 학문을 좋아하는. 그걸 이제 이 아테네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그걸 찾고 있는 거죠. 배움을 좋아한다. 이 필로마테스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미나 마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구매력 지수 연계 GDP로 한 1, 2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와요. 숫자로는 그렇게 돼 있어.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법, GDP 계산법에서 물가 지수, 그다음에 환율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액수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어. 근데 그걸로는 1, 2년 전에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많이 더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물건 사서 사는 것은 한국에서 물가나 뭐 환율 생각하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데 한국이 대단하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무슨 음악 관련 클래식 음악 대회나 이런 데서 한국인이 우승했다. 근데 이건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뭐 이제 이번에도 또 뭐 이런 정도야. 또 스포츠 세계 1등. 거의 뭐 이제 우리가 못 해본 종목조차도 뭐 수영 이런 데서도 세계 1등. 뭐 이제 뭐 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세계 1등. 바로 어제는 이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 학부를 다녔던 학자가 어디에서는 뭐 국적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이다 그러는데 그 초중고 대학 학부 교육을 다 한국에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대학원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다닌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세계 수학 1등이야. 이제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음악도 세계 1등, 수학도 세계 1등. 근데 세계적인 철학자는 왜 안 나오지? 세계적인 철학자. 이제 수학자 나왔어요. 예. 나도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다른 분야는 다 이렇게 이제 세계 1등 하는데 왜 철학은 그게 잘 안 되는가? 내가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세계적인 학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동안 몇 분 계셨어. 근데 이제 연배가 이제 주로 나보다 위인 분으로서 조가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가경. 이 조가경이라는 분은 조봉암이라는 정치인의 친인척이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뭐 그래. 그런 이제 나중에 그 조봉암이라는 분이 좌익 뭐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때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가. 약간 이제 한국을 피해가는 정도로 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학자가 되고 그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이제 실존 철학, 현상학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철학 학자로 반열에 이렇게 올랐죠. 조가경이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하고도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84년, 85년 제가 석사과정 다닐 때 이분이 처음 미국에 간 지 처음 한국에 귀국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구년 비슷한 그런 쉬는 해가 마침 우리가 대학원 석사 다닐 때 오셨어.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의 연합 대학원 세미나가 된 거예요. 서울대학 캠퍼스에서 그분 오신 김에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서울대, 성균관대, 뭐 서강대 몇 개 대학이
그 서울대에서 학점 신청하고 이분의 대학원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서. 근데 이제 세미나장에 딱 가면 앞에 한 세네 줄은 교수들이 다 앉아. 저 사람도 학점 신청도 안 한 분들인데 말이지. 학점 신청한 대학원생들은 이제 그 뒤에 앉고, 뭐 이명현 교수, 뭐 김여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고 앉아가지고 하고 학생들은 저 뒤에 앉고, 학생들이 신청하고 듣는 건데 그랬다. 그런데 이제 86년대 독일에 갔는데 내가 간 대학에 한 학기 세미나 주제가 재건 킴 브란트. 이 김재권이라는 분하고 협동 연구를 한 사람이 브란트라는 이름의 학자인데 그래서 그 김재권 교수의 그 업적으로 킴 시오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킴 브란트 시오리라고도 하요. 이 김재권 독자적인 것은 킴 시오리고 브란트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한 것은 킴 브란트 시오리인데 한 학기 동안 미넨대학에 어떤 교수가 킴 브란트 시오리만 가지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막 독일에 갔을 때 일이에요. 야, 86년도. 김재권이는 세계적인 철학자구나. 우리만 몰랐죠. 우리는 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미넨대학의 세미나가 김 브란트 시오리만 한 학기 동안 하는 세미나가 있을 정도면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 아까 조광현 교수는 이제 실존자학 현상학, 국제현상학회 회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클라우스 헬트가 지금 국제현상학회 회장인데, 김재원 교수는 필로소피 오브 마인드, 우리가 보통 그걸 심리철학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자가 극히 없는 필로소피 오브 마인드, 심리철학. 여기 지금 혼의 3분설 얘기할 때 플라톤이 훌륭한 것은 어렵다를 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심리, 마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철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그런데 김재권은 필로소피 오브 마인드의 세계적인 철학자. 자기의 이름이 달린 킴 시오리가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대학원 세미나가 한 학기 동안 김재권 이론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김재권이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다. 한 몇 년, 2,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 조광현 교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수업을 들은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때도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긴 상태였죠. 김재원 교수는 서울대 불문과 1학년 시절에 미국으로 가서 철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꾼 그러면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김재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해 주는 게 예의죠. 이 세계적인 철학자 반열에 오른 드문. 작년에 돌아가셨나? 승계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는 것은 칸트,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기도 했는데 플라톤은 이제 현대 영미 분석 철학의 개념 틀을 가지고 플라톤을 보는 저하고는 전혀 관심이 다른 방식이 다른. 근데 어쨌든 미국의 대학 교수로서 한국인으로서 칸트, 플라톤을 연구한 승계호라는 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알려지기로는 훨씬 젊은 한병철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연구자이고 독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한병철이라는 분은 앞으로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학자인 것은 맞지만 철학과가 있는 대학에 계신 분은 아니야. 베를린의 조그마한 조형예술대학에 계신 분. 그건 크게 다릅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운이 좋게 철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평생 동안 있게 됐는데 만약 제가 이제 철학과가 없는 대학에서 일을 하게 됐으면 기초이라고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플라톤의 폴리티아를 읽는 대학원 수업 이런 거 못하죠. 그런 데서는 이제 교양 과목으로서의 철학 강의, 무슨 철학과 삶, 무슨 철학 산책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래서도 이제 철학 전공자가 첫 번째 직장을
대학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병철이라는 학자는 확실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분이지만 아직 나이도 젊고 비교적 젊고 그런데 철학과가 있는 이 대학에 지금 봉직하는 분은 아니야. 앞으로 이제 독일에서는 대학 간의 이 교수가 이게 평생에 한 3개 대학 정도의 내가 관찰하는 바로는 교수가 3개 대학 정도의 봉직을 합니다. 이 대학에 있다가 이 대학에 있다가 이 대학에 있다가 독일 대학의 중요한 불문율처럼 된 규칙이 뭐냐면 미넨 대학에서 학위를 했으면 첫 번째 미넨 대학 교수가 되지 않아요. 일단 딴 대학에 가야 돼.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나중에 미넨 대학으로 와. 그래서 한 평생에 걸쳐서 2대학 내지 3대학의 교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학과에서 신임 교수 뽑을 때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게 잘 안 지켜져. 우리 대학 출신, 나하고 저 학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려고 억지를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제1차 무슨 전쟁, 제2차 무슨 전쟁, 그 이상한 소리,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제 독일 대학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대학에서 학위를 하면 첫 번째는 그 대학에 가지 않아. 거의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대체로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있었던 대학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병철 같은 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분이다. 자, 필로마테스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맞이해야지. 다른 분야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철학은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는 거예요. 언어. 히라버로 된 문헌을, 라틴어로 된 문헌을, 또는 영어, 독어, 불어를 적어도 대등하게, 혹은 더 잘 읽어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음악은 그것 자체가 언어야. 음악이라는 언어야. 그리고 수학도 그 중에 하나야. 특별히 이 언어라고 하는 장벽이 없어. 수학이 그 자체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와 도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기술도 비슷해. 과학기술도.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것도 왜 한국에 노회상이 없냐? 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 쏟아져 나올지도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철학은 그 중에서도 가장 뒤늦게, 아니면 영영 안 될지도 몰라. 영영 안 될지도 몰라. 실은 세계적인 철학자 그러면 누가 번역을 잘했다면 과거에 퇴계. 이런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놀라운 번역자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그렇잖아. 좋은 번역자가 생기면서 몇 개 작품이 알려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근데 영화는 또 아까 음악처럼 영화 자체가 또 언어로 보인다. 그런데 이 히라버, 라틴어, 영어, 독어, 불어, 이 언어는 이게 달라. 그래서 그 철학의 경우에 세계적인 철학자,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철학자는 그 서양 철학보다는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뭐 영어로 어디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좋은 번역자가 있어가지고 통역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아마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쪽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보다 더 그 어려운 것은 서양 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단위에 드는 거. 그거는 이제 이 언어. 앞에 이제 들었던 분들, 미국 대학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비교적 일찍 갔어. 그리고 오래 계셨어. 거기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읽을 가치가 있는 번역으로 폴리테아를 읽는데 이게 이제 히라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히라보로 된 폴리테아를 잘 읽어내야 돼요.
다행히 이제 그 좋은 번역이 우리 앞에 있어서 번역으로 있는데 이게 철학의 경우에 왜 세계적인 철학자가 잘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